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 인사 올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시사잡지 웨지의 칼럼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에 대한 야후 댓글 반응을 추천 순으로 보겠습니다. 통 끄신 구독, 좋아요.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왜 그런 일본보다 잘 사는 한국이 필사적으로 일본과 스와프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관리 출신의 대학 교수인가 본데 왠지 머리가 나쁜 발상인 것 같다. 이미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물건이 풍부하면 생활이 좋아질 테고 옛날에는 벌이가 높은 급여를 받았으니 지금은 옛날에는 어떤 저소득층이 카운트될 뿐. 나라 전체의 저축을 보면 당연한 결과다. 경쟁이 늘어나면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지 전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다. 이런 인물이 관청에 있었으니 이런 세상이 된 것을 반성해야지 투고 운운할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보다 위냐 아래냐 하면 완전히 위쪽이다. 경제 규모가 다르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은 부유하다며 여유롭게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게 된 사람이 많아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헝그리 정신이 없고요. 근래 20년 전쯤부터 변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일본이 가난해진 것은 꽤 현실감이 있다. 외국에 가면 일본보다 비싸네 라고 생각할 때가 꽤 있어. 국제 경쟁 무대에서는 모두 올라가기는 어렵다.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해 매력있는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의료도 본래 미국 다음 가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 백신도 약도 인가되는 게 없다. 이것들은 낡은 속박 때문에 누군가가 방해를 해서 진전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틀림없이 부유한 나라이지만 장래에는 선진국에 뒤처져 버리는 것이 아닐까. 자칭 학자의 비판 기사예요. 마지막 결론처럼 추상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의 구체책을 확실히 써야 합니다. 확고한 증거도 없고 구제책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비판만으로 나는 훌륭해 라고 허세를 부린다. 거시적 숫자를 사용해 미시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 부채나 저축이나 자기집 비율이나 사회 인프라 정비나 사회 의료보험이나 교육 환경 등의 미시적 생활에 관계 깊은 숫자도 가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히 한때와 비교하면 풍요의 실감은 적어졌지만 말이야. 거품도 디플레이션 시대도 현역으로 보낸 환갑 아버지의 소감이다. 일본은 남의 눈치만 살피니까 느림보가 돼버린다고 생각해. 일도 상하관계로 묶여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없다. 부하의 생각은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위의 질투도 귀찮아서 협력해주지 않는 일도 많다. 그래서 아무도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다. 새로운 제안도 무난해진다. 조직에서 진을 치고 있는 낡은 인간들이 변하는 것을 막으니까 클레임만 떠들썩하고 사과만 요구받는다. 이러니 앞으로 나갈 리가 없지. 세상은 무섭게 변하는데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비즈니스 스쿨 선생님들은 이런 축퇴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을지도 몰라. 하기야 일본이 충분히 풍요롭다면 밥줄이 끊기니까. 인건비가 높으면 물가가 올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액이 줄어든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주택이나 차 등의 매출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본이 취한 전략은 파견 사원을 인정해 고정비 단가를 낮춰 제품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 그런데도 엔고 상태로는 전혀 제품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메이커는 2008년부터 해외 생산으로 이행했다. 즉 고정비가 해외의 노동자에게 지불되고 일본에서는 개발자나 매니지먼트 이외의 생산 노동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단번에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노동자가 해외 거점의 고부가가치 업무를 받으면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좀처럼 해외에 나가려는 젊은이가 없다. 이 점을 개선하면 10년 안에 1인당 수입은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일일이 우리와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일본이 몰락한 원인은 과거 전쟁 때와 닮은 구석이 있다. 세계의 지표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구태의연한 목표와 과거의 성공 사례 답습에 집착하고 있다. 세계의 룰을 바꾸어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는 것이 일본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코스트 경쟁에만 노출된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는 무상으로 가르치는 듯한 궁극의 호인 문화도 이제는 원수가 돼버렸다. 아마추어인 저에게는 비판할 만한 지식이 없지만 일본 노동자의 임금이 최근 20년간 오르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국가적으로 가난한지는 보는 지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구자로서 왜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오르는지, 국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쇼와 시대의 번영 유산으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쇠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인 대부분이 일본을 좋게 만들려고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가나 전혀 위험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보수적 기업 경영자,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된 공무원이나 회사에 취직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 코로나 대책에서 구미보다 훨씬 적은 감염자 수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핍박해진 의료 체계가 아무렇지도 않은 정치가나 행정, 의사회, 할 수 없는 이유만 말하고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는 언론이나 국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뿐 핑계만 대고 있다. 코로나 병상 수도 못 늘리고 백신 접종도 느린 것도 여러 면에서 일본이 뒤진다는 증거다. 한국이나 중국의 험담만 하며 한숨 돌릴 때가 아니다. 일본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단순히 재무성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착오의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 거품 붕괴 후인 1995년경 대졸 초임이 19만 엔대, 그로부터 25년 뒤인 지금에야 20만 엔 정도입니다. 보통 2% 안팎의 완만한 인플레이션 상태로 경제성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재무성과 일본은행, 정부, 이들이 제대로 기능했는데도 25년 뒤인 지금 대졸 초임 평균이 30만 엔 이상에 못 미친다는 건 이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버블 붕괴 후의 재무성과 일본은행, 정부의 금융정책은 낙제다. 특히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국민 앞에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다소 경기가 좋아진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넓힌 정부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 모처럼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 상승과 효율화 투자가 필요할 때 저임금 노동자를 시장에 풀어 이전의 비효율 산업을 연명시켰다. 일본인 특히 부유층이 돈을 쓰지 않고 과잉 저축함으로써 돈이 묶여있다.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빈곤층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부유층의 국내 소비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중요하다. 돌쇠 한마디. 요즘 일본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반응이 배댓글에 있는 한 우리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